안녕하세요. 샹띠 최약사예요. 네. 오늘은 최여자 목소리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비슷한가요? 네. 제가 오늘 지난 편에 이어서 멜라토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약국을 할 때 항상 감기가 자주 오거나 굉장히 피곤함을 호소하는 분한테 물었던 질문이 있어요. 혹시 야간에 근무하시나요?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면역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요. 밤에 잠을 이루기가 힘드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호르몬이 바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입니다. 멜라토닌은 낮에 햇살이 있다가 갑자기 이제 해가 지면서 밤이 되면 우리 몸 안에 송과체라는 곳에서, 뇌의 송과체라는 곳에서 분비가 되는데요. 송과라는 것은 솔방울처럼, 송과가 솔방울이거든요. 솔방울처럼 생긴 우리의 뇌의 어떤 뇌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서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 2.5mg의 멜라토닌이 분비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멜라토닌이 점점 분비가 줄어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젊은 사람이더라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야간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약 중에서 이런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하는 약들이 있어요. 아니면 좀 덜 만들어지게 하는 그런 약들이 있는데, 이런 약을 복용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잠을 들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약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 멜라토닌이요, 2006년 국제암협회에서 발행한 저널에서 유방암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라는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및 각종 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그 멜라토닌 어떠한 분이 좋을까요? 당연히 잠들기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0.5에서 1mg 정도, 한 달 정도 이렇게 잠들기 전에 0.5에서 1mg 정도를 드시면 되세요. 근데 이렇게 한 달을 유지를 했는데 그래도 잠이 들지 않는다, 잠들기가 어렵다, 그러면 양을 한 2배 정도, 한 1mg에서 2mg 정도로 늘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암 예방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걸로 암 예방을 하는데 그 예방하는 용도로는 함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추천이 되고 있지는 않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차 적응할 때 이 제품을, 멜라토닌을 써서 시차 적응하는데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러한 멜라토닌을 갖고 어떠한 사람한테는 멜라토닌이 굉장히 부족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어떠한 약을 먹는 사람들은 이 멜라토닌이 굉장히 부족할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약이 항생제입니다. 모든 항생제가요, 이 멜라토닌을 만드는 피리독신을 없애요. 그래서 항생제라든가 여성 호르몬제, 그 다음에 골다공증약 같은 경우 굉장히 멜라토닌이 생성이 좀 많이 저해되고요. 그리고 알러지 약 중에 우리 유시락스라는 약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유시락스나 아디팜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굉장히 졸리게 하는 약인데요. 이런 것도 멜라토닌 생성을 저해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항불안제, 그 다음에 진정제, 보통 바리움이라고 표현하는, 아니면 디아제팜이라고 표현하는 진정제 종류들이 거의 대부분 수면제로도 처방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멜라토닌을 저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멜라토닌은 어떠한 형태로 먹는 게 좋을까요? 보통 제가 비타민은
천연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권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멜라토닌은 조금 달라요. 합성 멜라토닌을 많이 권합니다. 왜냐고요? 이 천연으로 된 멜라토닌은요, 소의 뇌에서 추출을 하는데요. 소의 뇌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요. 동물 뇌에서 추출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바이러스 감염이라든가 이런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합성으로 된 멜라토닌을 좀 더 추천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러한 멜라토닌이 굉장히 좋죠. 항암 기능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잠도 잘 자게 하고요. 그 다음에 면역력도 좋게 해줘요. 그런데 이러한 멜라토닌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멜라토닌을 누가 먹으면 안 될까요? 첫 번째는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분한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멜라토닌이라는 성분이요, 배란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신이라는 장기가 있는데요, 신장 위에 조그맣게 들어있는데 이 부신 피질에 콜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잘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부신 기능이 저하된 분 중에 콜티솔 분비가 잘 안 되는 분은 이 멜라토닌을 드셨을 때 콜티솔 분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콜티솔 분비가 적은 사람 어떻게 하냐? 보통 검사를 하면 알 수가 있는데 검사비가 또 만만치 않죠? 그래서 오후가 되면 짜증이 나거나 안절부절 못하거나 피곤하거나 이런 분들이 콜티솔 분비가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꼭 그렇지는 않으니까 내가 조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좋지만 멜라토닌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좋지만 이것도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많이 먹었을 때 어떤 증상이 오느냐? 그거는 보통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몽롱하거나 정신이 어질어질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 그리고 왠지 짜증이 더 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멜라토닌을 너무 과량 섭취를 할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 호르몬 분비를 줄여야 되는 분한테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적은 분한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수면을 유도해서 잠을 푹 들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컨디션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생체 리듬을 조절해 줄 수 있는 멜라토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추천과 구독 여기 꼭 눌러주시면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댓글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